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정리되고 4년 전 시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댁은 한정식집을 운영하시고 꽤 이름 있는 오래된 식당입니다. 3대째 운영 중이라 언젠가 그 식당을 이어받아 운영할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때마침 남편 일이 잘 안 돼서 시부모님과 함께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예전의 명성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고 하루에 7, 80 벌기도 힘든 가게가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같이 일해보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음식 맛은 전혀 신경 안 쓰면서 재료는 아끼고 가격만 올리려 하셨고 거기에 더해 반찬 재활용까지. 그것 뜯어고치느라 신경 많이 쓰고 엄청 싸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부부의 노후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음식 맛도 올리고 깨끗하게 운영하면서 매출을 평일 200, 주말 300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부모님은 제 노력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매번 우리 가게는 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가게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재활용 이야기를 수천 번 했었지만 몰래 계속 하시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트러블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복직이 되면서 남편은 도망치듯 원래 살던 지역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남편 일이 확실치 않아 저 혼자 시부모님과 일하며 아이와 함께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면서 중간중간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밥 챙겨주고 또 일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밥 챙겨주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현재까지 이런 생활을 반복 중입니다. 지인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술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일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살림도 하면서 저도 나름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은 더 바빠서 가게에 꼭 나가야 했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없이 일해도 아이가 밥은 먹는지 뭐라고 했는지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참고로 시누이가 본인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을 알면서도 기어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좀 보라고 웃으면서 흐뭇해 하셨죠. 이런 생활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터져버려 결국 6개월 전 시아버지와 크게 싸우게 되었네요. 주방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그날 나온 나물에서 신냄새가 나는 겁니다. 서빙하시는 직원분들께도 먹어보라 권하니 3명 정도가 신내가 난다 했고 저는 아버님께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나물이 쉰 것 같으니 바로 폐기해야겠다고요. 근데 드셔보시고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사실 시부모님이 워낙 아끼는 걸 좋아하시고 반찬 재활용에 음식이 짜면 짠 대로 맛있다, 싱거우면 건강하다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충돌이 많은 편이었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정말 싫거든요. 당장 눈앞에 몇만 원 이익보다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소중하고 그분들의 평가 하나하나에 우리 가게의 미래가 달렸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더운 여름날에 신내나는 나물이라니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저도 언성을 올리며 식중독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당장 버려요. 하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시아버지는 그럴 거면 문 닫아라.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평소 시아버지는
며느리는 일꾼이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시누이와 저희 남편에 대한 차별 대우도 엄청 심한 편이고요. 시누이 직업이 좋은 편이라 말로는 딸이 최고다 하시지만 당장 먹을 것만 봐도 차별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직원들에겐 주인이 말하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반대로 시누이를 더 좋아하고 매일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다 노래를 부르는 분입니다. 거기다 어떠한 불만이나 고칠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분이죠. 정말 벽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기 싫다며 자리를 피하세요. 그러다 보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아끼는 분이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재활용하시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엄청 싸웠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와 싸움이 있었는데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게 있어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했었죠. 그렇게 지내다 시어머니가 제가 먼저 사과하길 바라기도 하셨고 저도 젊은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다 싶어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들이 인사를 해도 무시했습니다. 저도 몇 번 더 인사를 했었지만 계속 무시하시기에 관두게 되었고 그 상태로 서로를 철저히 무시하며 6개월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틀 전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테이블 10개 매장에서 340만원을 팔려면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합니다. 배달 오더도 밀려있어 혼자 열심히 배달 포장을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또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퍼주는 거야? 이걸 이렇게 많이 퍼주면 장사를 뭐하러 하냐? 라고 하며 시아버지가 주방 직원에게 큰 소리를 친 거였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그 직원분이 사모님이 배달하는 건 더 듬뿍 담으라 했다 했는데 거기서 누가 사모님이냐고 소리를 치며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럴 거면 이 메뉴 팔지 마. 뭐하러 파냐? 배달해서 이거 빼.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도 이미 화가 난 상태였기에 하루 종일 고생한 며느리한테 그것도 6개월 만에 한다는 말이 겨우 이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럼 배달을 아예 접을게요. 그럼 되는 거죠?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배달도 하지 말고 너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시더군요. 거기서 저도 터져버려 네, 그러세요 그럼. 배달 안 하면 저도 편해요. 내일부터 안 나올 테니 두 분이서 열심히 해보세요.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이후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오지 마라 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 계시던 시어머니가 달려오시더군요. 오셔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기에 저도 그동안 쌓였던 걸 다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300 버는 걸로 애 교육시켰어요. 남편이라고 있는 거 월 150만 보내줘서 제가 번 걸로 겨우 살고 있는데 뭘 잘못했어요?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밖에서 술을 먹고 다녔어요? 애 공부 잘해, 살림 잘해나 아무리 바빠도 밥해다 먹여.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며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또 다가오며 됐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해서 알겠어요. 근데 당신 아들이 무능력해서 며느리 이렇게 고생하는 거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 말대로 며느리가 일꾼이라 일은 시켜야겠고 말까지 잘 들었으면 했던 건가요? 매번 뚱하니 있다가 소리 지르면 가족들이 가만히 받아주니 저까지 그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딸이 있으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제발 늙으려거든 곱게 늙어요.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이후 한참 동안 서로 고성이 오갔고 그렇게 가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저한테 버릇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이건 그간 서운했던 부분에 반의 반도 안 쓴 겁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제발 중간 역할 좀 해라.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들다. 하고 수십 번을 얘기했었지만 남편은 거의 반감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고요. 해서 결국 이 문제로 터져버려 남편에게도 이혼하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말했고 시어머니께도 아들 이혼시키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세 분이서 오순도순 잘 사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겠다 하시는데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으니 찾아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저에게 불만이 있으시겠죠. 가게 일에 관련되면 저도 좀 예민하고 까다롭게 굴긴 했거든요. 맛이 이상하면 만들어 놓은 반찬을 통째로 버렸었고 손님 컴플레인이 들어온 음식은 무조건 다시 해주거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그때그때 화를 내기도 했었지만 일 문제를 제외하고 고부간으로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일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참고로 현재 결혼 15년 차이고 지금까지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찬을 해서 가져다 드리고 아프다 하시면 죽도 끓여다 드렸습니다. 생신 때마다 금목걸이나 반지를 선물해 드리는 등 나름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월급 300 받으면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11시부터 9시까지 주방 안팎으로 뛰어다니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식당일 뿐이라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한참 공부할 시기라 교육비가 많이 들고 친정에 이 사실을 알리자니 나이든 친정엄마를 걱정시키는 것 같아 망설여지네요. 친정엄마 걱정시키기는 죽기보다 싫거든요. 앞으로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천히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이랑 아무도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둘이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가게 나가는 거 접고 나오세요. 다른 무슨 일을 해도 그보다 낫겠습니다. 남편 취직한 곳으로 가서 애 키우면서 한숨 돌려요. 시부모랑은 영 끊으시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애 주고 나오시면 됩니다. 님 그렇게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엄마가 시녀 취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 애한테도 안 좋습니다. 두 번째, 남의 집에 자식을 볼모로 잡혀있는 노비 같네요. 아시죠? 그 실력이면 어디 가서 일해도 한 달 300 이상은 번다는 거. 절대 그 식당에 다시 나가지 말고 취직을 하세요. 세 번째, 이제 배달도 안 한다 하셨으니 배달 랩에 중단한다 공지하시고 클로즈 상태로 꼭꼭 닫아두시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저찌 다시 화해한다 해도 시부모님이 계신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 정성과 노력이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그냥 손 떼세요. 잘 되든 망하든 어쨌거나 쓰니 가게는 아니니까요. 대신 그동안 고생한 시간에 대해서라도 퇴직금 명목의 돈은 꼭 받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남편하고 이혼 안 할 거면 남편 있는 곳에 가세요.
다른 곳에 일하면서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며 열심히 돈 모으세요. 왜 하녀 일꾼 취급받으면서 노인네들 기분까지 맞춰주고 살고 있나요? 어차피 시부모가 죽으면 자식들끼리 나눠받을 겁니다. 설사 쓴이네가 물려받는다 해도 다른 형제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 포기하고 나오세요. 5번째, 잘 나오셨어요. 그 가게가 내 거다 생각하니 아쉬운 건데 시부모는 님한테 물려줄 생각이 코빼기도 없었다 생각하고 미련을 접으세요. 님 없으면 가게가 완전 망필인데 망해서 좀 깨달으시라고 냅두세요. 쓴 노력은 아깝지만 쓴이는 그만큼 노하우가 있잖아요. 좋은 기회가 생겨 본인 사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